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5강 오늘부터 국세로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까지 24강까지는 지방세를 우리가 함께 배웠고 오늘 25강부터는 국세로서 국세 1 첫 번째 바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자,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부과하는 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라는 걸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자, 그럼 이 종합부동산세 일단 개요. 자, 오늘은 그 개념 시간이니까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세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다. 즉 국가에서 걷는 거니까 세무서장이 걷는 겁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특방도지사가 걷는다든가 시군구청장, 자치구 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이 걷지만 종합부동산은 국가에서 걷는 거기 때문에 국가라는 거는 이게 학문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가 국가입니다. 중앙정부라고 해서 국가 중앙정부 기관에 있는 과천종합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토가 바로 중앙정부인 겁니까? 정부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국세인데 그걸 누군가가 대표로 걷어줘야 되는데 그 대표자가 바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세무서장이 되는 겁니다. 국세에서는. 자, 두 번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는 겁니다. 보유하지 않는 사람은 안 냅니다. 저도 종합부동산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이 없거든요. 있는 사람만 낸다. 즉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재산세처럼 매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낸다 해서 보유과세라고 합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동안만 냅니다. 보유하지 않으면 안 낸다. 자, 세 번째는 종합부동산은 전국에 재산세 같은 건 토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 군, 구별로 구분해서 재산을 부과합니다. 그렇지만 국세니까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게 있다면 그 사람별로, 세대별이 아닙니다. 사람별로 하나씩 다 계산을 합산해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과세다. 재산세는 대물세였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다 가격을 합산을 해서 세율을 곱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대인세. 자, 그리고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능력, 담세, 즉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과세한다 해서 응능과세라고 합니다. 응능과세. 자, 능력이 응한다. 즉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보유 능력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그럼 그 과세 대상이 무엇이냐? 자, 우리 주택 이 재산세하고 많이 상통합니다. 재산세를 기본으로 알아야만 종합부동산세는 공부가 가능한데, 자, 우리 재산세에서 뭐 배웠습니다. 재산세에 해당되는 과세 대상을 보면 토건주소나 이렇게 배웠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니 종합부동산세 설명하다 말고 왜 또 이용호 선생님이 재산세 과세대 저거 일일이 적으실까?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겁니다.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관련 다 있는 건 아닌데 재산세하고 무척 관련이 깊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지만 관련이 무지하게 깊어요. 자, 선박하고 항공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도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하고 주택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토지는 또 세 가지로 나눴죠. 우리가 재산세 과세할 때 하나는 분리과세에서 생산적인 거는 저율 낮게 해주고 세율을, 소비적인 거 골프장이라든가 고급 오락장은 세율을 높게 했습니다. 4%. 그런 분리과세 대상이 있었고 아까 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별도로 합산하는 별도 합산이 있었고 나머지 분리과세 대상 아니거나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아닌 것들은 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분리는 대상이 또 아니에요. 바로 별도하고 종합만 이렇게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종합 합산 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겁니다. 연간이 무지하게 깊겠죠. 그럼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토지는 재산세에서 말하는 토지 그 똑같아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별도 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역시 재산세에서 정의 내린 거랑 종합부동산세에서 정의 내린 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걸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토지하고 주택만 과세하더라. 토지하고 주택만 과세하더라. 요게 기본적인 개요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이거 의의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지 그 의의를 보면 의의. 자, 의의.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일단 지방세에서 1차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1차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그 부과된 재산 중에 자, 요 재산은 지금 말하는 요 재산은 뭐만 해당이 된다? 토지하고 주택 소유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토지하고 주택만. 이것이 이 재산이 일정한 고에 어떤 액수를 딱 정해놔요. 그걸 초과해야 돼. 그거 이상이었을 때만 부과를 하지. 그 일정 고액 이하일 때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즉 부자를 상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부유세 그러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만 낸다 해서. 자,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했어요.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했고 요 일정 고액에 대해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합니다. 이거 2차적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2차적으로. 자, 그렇게 부과하는 국세다. 아까 말씀드린 국세고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 그럼 과세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딱 떠오르면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머리가 좋으신 분이거나 재산세 과세 기준을 우리가 공부할 때 6월 1일 날 과세 기준일로 해서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때, 납세고지서 만드는 때 그때 과세가 확정된다고 설명드린 게 기억이 나지면 고맙겠습니다. 자, 역시 종합부동산세의 근간은 바로 재산세에서 우리가 과세 대상으로 하는 토지하고 주택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역시 과세 기준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니까 물어보겠죠. 자, 과세 기준은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 같습니다. 그럼 재산세 과세 기준이 며칠이냐? 그건 또 기억이 안 나요. 이래도 돼요. 그날이 바로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즉 6월 1일 날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물론 재산세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경우 재산세입니다. 토지는 9월 말에 내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주택은 한 번은 7월에, 2분의 1은 7월에, 또 2분의 1은 9월에.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6월 1일인데 6월 1일 날 내는 게 아니라 재산세는 언제 내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2월에 부과한다. 자,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부과는 그 5일 전에 하죠. 근데 납부 기간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에 과세를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6월 1일 날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7월 달에 팔았어요. 12월 때는 나는 그 소유를 안 해.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낼까요? 안 낼까요? 낸다는 거예요. 6월 1일 날 갖고 있었으면 12월 달에 현재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상관이 없어. 내는 거예요. 내는 거. 자, 내가 5월 달에 잔금까지 다 받고 처분을 했어. 양도를 했어. 6월 1일 날 내가 안 갖고 있어요. 4월, 3월에 내가 갖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그해 12월에 종합부동산세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과세 기준에 이날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그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자, 과세 기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년 6월 1일 날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이 형성이 되니까 매년 12월 되면 부과가 되는 거예요. 자,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중과세를 보이죠.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했고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종합부동산세를 또 부과해. 아니 그럼 이거 이중과세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는 거지 이중과세는 아니에요. 왜? 볼 수 있을 뿐인 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 빼준다는 얘기예요.
빼줘. 이미 냈던 거는. 그러니까 이중과세로 보이지만 이중과세는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중과세도 아니다. 정확하게는 이중과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중과세 성격은 띄고 있어요. 이중과세는 아니다. 자, 그리고 현황대로 부과합니다. 현황. 재산세도 그랬는데 현황. 자, 현황. 뭔 얘기냐면 공부상의 현황이 있어요. 공적 장부입니다. 공부상의 현황이 있고 실제 현황이 있잖아요.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현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대부분 같은데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르면 뭘 기준으로? 현황, 실제 현황. 요걸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에는 없어. 좀 미등록 할 수도 있잖아요. 무허가 건물 같은 거 미등록. 또는 등기를 안 할 수도 있어. 미등기. 이런 건물이나 토지 역시 토지나 건물들도 미등록, 미등기된 것도 실제에 따라 부과를 하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과세 대상이다 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고 마지막으로 건축물, 주택이 아닌 건축물들이에요. 뭐 상가 건물이라든가 건물에 부과할까요 안 할까요? 건축물은 해당이 없어요. 자, 해당 없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힌트. 주택 중에 재산세 주택을 낼 때는 별장이 있었고 별장 아닌 주택이라고 했어요. 별장이 아닌 별장 이외의 주택. 이랬을 때 당연히 별장이 아닌 주택은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될 겁니다. 근데 별장은 과세될까요? 안 될까요? 자, 토지에서 분리과세되는 것 중에 저율이 있었고 고율이 있었어요. 저율은 생산적인 것도 농지 같은 거 0.07%, 공장 같은 거 0. 자, 기억이 안 난다. 자, 그리고 고율로 과세되는 게 4%였어. 4%. 기억나죠? 4%. 골프장, 고급 오락장 토지. 별장도 4%였어. 재산세. 엄청 세게 내는 거야. 이미 고율로 별장은 냈기 때문에 이것도 부동산세 내면 안 맞잖아.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 이거 4% 내는 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안 했잖아요. 그럼 별장도 역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아니다. 라는 거를 요 건축물이 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듯이 별장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왜? 재산세 할 때 워낙 세금을 많이 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를 왜 만들어냐? 이 재정 목적을 보면 재정 목적이 이 고액의 부동산을 가진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부과를 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보냐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거합니다. 많은 가진 사람이 좀 더 내고 그 없으면 안 내고 자, 그런 차이고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돼요. 즉 부동산은 개인이 많이 소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생산에 이용을 해야지. 그래서 생산에 이용하는 이런 생산 쪽에 이용하는 거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 해주고 종합부동산세 걷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그러나 그냥 갖고 있는 토지들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들은 왜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 생산 쪽으로 쓰지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함과 더불어 지방재정 발전, 즉 종부세로 거둔 돈은 지방의 교부금으로 돌려줍니다. 각 지방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제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럼 용어의 정의,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쓰는 용어는 다 어떻게 되나? 지방세법에서 쓰는 용어들이 다 그대로 차용이 됩니다. 거기 있는 용어들.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시군구라고 하면 시군구. 지방세법에 그 말한 시군구 그거예요. 바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장. 특히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구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군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바로 이 시군구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고 종부세 법률에 시군, 시장, 군, 시군 그러면 이게 바로 시군구를 의미하고 시장, 군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시군, 구청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택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을 의미하고 토지는 역시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세대. 자,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세대 개념이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감해주는 게 있어요. 공제해주는 게 있어요.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1세대 1주택 보유자라면 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이라고는 딸랑 집 한 채인데 그 주택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를 내면 억울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세대 개념이 들어가요. 세대라는 이 국세에서는 세대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세대가 뭐냐면 한 1세대, 2세대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데 자 세대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거 세대는 소유자, 자, 재산을 소유한 소유자를 말해요. 소유자 플러스 배우자가 있어야 돼. 배우자 결혼을 했다는 걸 전제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소유자가 배우자만 있는 게 결혼하면 또 자식도 날 수 있으니까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이런 소유자, 배우자, 세대를 같이 하는 자, 같이 하는 자. 이 같이 하는 자가 둘로 또 나뉩니다. 바로 부모님이라든가 자식이든가. 그게 바로 직계. 부모님은 존속, 내 자식은 비속, 딸려있다 해서 직계 존비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한자로. 그리고 형제자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형제자매도. 자, 형제자매.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뭐 질병이나 요양으로 일부 다른 곳에 전출해 살더라도 이 세대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어도 항상 제일 중요한 조건은 이들이 없어도 소유자하고 배우자만 있어도 한 세대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배우자가 없어도. 자, 배우자 없을 수 있잖아요. 나이 30 넘었는데 장가 안 갔어. 그리고 혼자 집 하나 갖고 있어. 그러면 독립된 1세대로 봐줘야죠. 그런 경우. 자, 그렇게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데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 자, 배우자가 없는 데로 1세대로 보는 경우. 자, 어떤 경우? 첫째가 바로 만 30세 이상이에요. 30세가 넘어가.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뭐 소유자의 남자 여자 구분이 없잖아요. 여자가 가질 수도 있죠. 그럼 배우자가 남자가 되는 거고, 남자가 갖고 있으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성끼리 혼인은 인정 안 합니다. 자, 커밍아웃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30세 이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같이 살다가 부인이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혼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 이제 우리가 국세로서 양도소득세 배우기 전에 소득세를 좀 간단하게 배우는데, 소득은 딱 세 개예요. 종합소득이 있고, 자기가 5월달에 신고하는 소득 말합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 퇴직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 이 세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 소득법에 따른 소득에 의해서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자기가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냐 안 하냐. 자, 30세가 아니야. 그리고 결혼도 한 적이 없어. 그렇지만 자기가 갖고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년자는 인정 안 해. 미성년자는 인정을 안 해요. 네, 미성년자는 인정을 안 해. 다만 미성년자가 인정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미성년자가 인정받는 경우가 있겠죠. 왜 없어요? 항상 예외가 있잖아. 결혼을 한 거야. 미성년자가 결혼했어. 그러면 배우자가 있잖아. 결혼을 했으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미성년자의 상태에서. 그럼 상속을 받았어. 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 장하, 부모님 사망. 이런 경우 가능하죠. 그 외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인정 안 한다. 자, 요게 세대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공시가격 역시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배웠죠? 똑같아요. 주택, 지금 우리는 공시가격 두 개만 알면 돼. 하나는 토지고, 또 하나는 주택이죠. 건축물을 알 필요가 없어. 왜? 과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과세 대상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배우는 법률 있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거기에 나오는 그 가격이, 토지는 개별적인 공시, 공적으로 보여주는 지가, 토지의 가격, 개별 공시 지가. 자, 주택은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개별 주택이 있고, 하나는 또 공동 주택이 있으니까 아파트 같은 거. 개별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공시된 가격이에요. 왜? 이거 재산세 부과하려고 이미 갖고 있는 자료야. 그거를 종합부동산세에 그대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세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6월 1일이었고,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과연 누가 이걸 재산세를 납세하느냐? 납세 의무자가 또 중요해요. 납세 의무자. 재산세는 대인세, 사람, 소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 또 개인으로 보는, 즉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다 해당이 돼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뭐 동창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개인의 주소지 여기서 납세하는 겁니다. 그 주소지로 고지서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고지서를 보내는 사람은 누군가? 과세권자. 자, 과세권자는 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바로 요 주소지가 좀 납세지예요. 납세지. 그 개인의 주소지가. 그러면 과세권자는 바로 누구냐? 과세권자. 세무서장이라는 거 이따 배웠어, 아까. 자, 세무서장이 하는데 어떤 세무서장? 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즉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보내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자, 그리고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자, 이런 것들은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요 소재지입니다. 요 소재지. 법인은 소재지. 그러니까 법인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재지고, 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비거주자인 개인, 뭐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 세무서장이 보내는 겁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주택이 많아. 그런 경우는 가장 가격이 높은 주소지, 주택이나 토지, 그런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과세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부동산세는 다 합산해서 이제 고지서가 날아가는데 세목을 정해줘야죠. 합산을 하더라도 뭐 얼마. 그러니까 자,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하고 토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렇게 날아가고, 요거만 있으면 요거만 날아가는 거예요. 또 토지도 있다면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하는데, 토지에 대한 거는 구분을 해줘요. 또 이 안에서 어떻게 구분해 주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합산 과세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것 중에 별도 합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별도 합산한.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산한 종합부동산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 그러면 종합과세 대상은 토지분 종합이에요. 종합 합산세액 해갖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각 구분된 세액별로 고지가 되고, 그걸 다 합한 금액까지 해서 고지서가 날아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택을 얻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만 있다면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받아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도 이런 고지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 일각이었는데 전반적인 개요를 배웠고, 다음 시간부터 또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